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업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인데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처분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많이들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고 하면 내 수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또 그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발생했었을 때는 내 수익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란 뭐냐? 우리가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 부동산 매매업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한화 용역을 제공하면서 얻는 부가가치대에서 세금을 내는 게 이제 부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 즉 부동산 매매업자가 재화, 우리 이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을 처분할 때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건물분, 상가, 오피스텔의 건물분, 그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입니다. 그 부분이 양도하고 틀리죠. 양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자를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신분이 아니에요. 사업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가 아닌 반면,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표방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업자 신분입니다. 즉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 금액의 10%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 금액이 뭐냐면 상가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물분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첫 번째 주택을 갖고 보면은 먼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보면 우리가 주택을 매매하면 토지 부분이 있고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얘도 면세입니다. 즉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고 하면은 토지는 면세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 돼서 이 건물분 거래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토지는 면세지만 그 건물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 부분의 10%를 부가세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원래 부가세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는 세금이죠. 거래 징수를 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매도자가 사업자,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저 사람한테 내가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나는 그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는 매수자한테 세금 개선서를 발행을 해주겠죠. 그 세금 개선서 발행한 걸 갖고 매수자는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고스란히 환급받겠죠. 즉 결론적으로는 부가세는 받아서 내지만 그 금액만큼을 저 준 사람이 그 환급받기 때문에 똔똔이에요. 받아서 내기 때문에 내가 손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사업자 대 사업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업자한테 양도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서로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매매업자, 즉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임대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아닌 순수한 개인한테 양도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매도자, 즉 부동산 매매업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저 매수자, 개인한테 거래징수해서 국가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개선을 발행을 준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받고 발행해 준다 할지라도 그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부가세를 더 주면서 주택이라든지 상가를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결국 매도자가 수령한 매매대금 중에서 건물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안분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만큼 매도자의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왜? 받아서 내야 되는데 받으려면은 부가가치세만큼 매매 금액이 올라가고, 그럼 팔리지 않을 거고, 그럼 남들이 파는 것만큼 해야 되면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부가가치세를 매매 금액 안에서 발라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죠.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를 매매를 한다, 아니면 상가를 매매한다. 보통 매매계약서 안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금액을 기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를 아파트를 매매한다. 그러면 5억 이렇게 기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부가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면세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억을 갖고 건물 부분이 얼마고 토지 부분이 얼마인지 안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건물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1.1로 나눠가지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매매계약서상에 실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안분이 돼 있으면 그 금액이 제일 우선입니다. 안분이 안 돼 있었을 때 두 번째 사용하는 방법이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사용하고, 이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간을 갖고 안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서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저쪽한테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왜? 매수자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거를 개인한테 매각을 하면은 그 매매 금액 안에서 내가 건물분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를 발라가지고 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저 사람한테 못 받기 때문에 받은 금액에서 최소한 적은 금액을 내고 싶어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5억이라는 매매 금액 안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분은 1억, 나머지는 토지 해가지고 1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납부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원칙이 뭐라겠죠? 실질 거래가액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된 금액이 있으면 그걸 우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실질 거래 금액이 1등이니까,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감정가의 기준시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물에 대한 매매 금액을 작게 계산하겠죠. 극단적으로 건물 5천만 원, 토지 부분 4억 5천.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보고 세법을 최근에 개정을 했죠. 너 실질 거래가액이 우선인 건 맞는데 실질 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이 감정가액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의 30%가 차이가 나면 너 그거 인정 안 할게. 안 하고 너가 그렇게 5천만 원, 4억 5천으로 분배를 했다 할지라도 이 30%가 넘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갖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산정을 할래 라고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경매로 이렇게 취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서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감정평가서 보시면은 요것처럼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요 금액이 이제 감정가액이 있으면 요 금액이 우선이고, 근데 대부분은 감정가액이 없겠죠. 감정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겠죠? 아까 기준시가로 안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시가라는 건 뭐죠?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고, 건물 부분은 평방미터당 금액 곱하기 면적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제곱미터당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기준 금액이 71만 원이에요. 이 71만 원에다가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토지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로 해가지고 일괄 금액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건물을 안분을 하는데 실질 거래가액으로 한 게 우선이다 보니까 안분 금액을 건물을 극히 적게 잡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30%가 넘으면은 요거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세를 산정하겠다라고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초과주택을 매매금액 5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발라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매매계약서상에 5억 중에서 건물은 1억 1천이고 나머지 토지는 3억 9천입니다 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그 1천만 원을 이렇게 냈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더니 세무서에서 그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실질 거래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보다 30%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기준시가로 안분했었을 때 건물분이 2억 2천이고 토지 부분이 2억 8천입니다. 아까 1억 1천으로 내가 실질 거래가액으로 썼죠. 근데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 2억 2천, 즉 30%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내가 실제 쓴 매매계약서에 임의로 쓴
1억 1천은 인정이 안 되고 2억 2천으로 해가지고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을 더 추징당해야겠죠. 1천만 원이 더 추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괄 매매로 이루어진다 했을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감정가액이 없으면은 기준시가로 안분을 해야 되지, 내가 임의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를 적기 위해서 임의로 작은 금액으로 기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금액이 30% 범위 안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넘으면 추징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무 사례 한번 볼까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5억 원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입니다. 아까 법인세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법인세라는 건 이익에 대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얼마고 필요경비가 얼마인지가 다 반영이 되겠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했을 때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발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의미가 없고, 양도가액 5억을 갖고 이 일괄 양도된 금액 안에서 건물분이 얼마고 토지분이 얼마인지를 발라내야 되는데, 감정가액이 있대요. 감정가액으로 그 평가한 금액이 주택부는 44%고 부수 토지 부분은 66%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5억에 대해서 건물가액 안분은 5억에 대한 44%는 2억 2천이고 2억 2천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1로 나누고 10%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은 부가세로 별도로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받아서 내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내가 받은 금액 안에서 별도 발라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이 우선이고 없었을 때는 기준시가로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가세 때문에 수익률에 상당히 영향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사례인데 내가 3억 주고 사가지고 기타 필요 경비가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도를 5억에 했습니다. 만약 이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라고 하면은 내 수익 금액은 1억 4천 중에서 총 1억 4천이 남았잖아요. 1억 4천 중에서 국가한테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지방소득세만 내면 내게 되는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부가세가 각각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만큼 내 수익 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사업자를 가진 개인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법인 부동산 매매업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를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고, 이 부가가치세만큼 내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주택을 양도를 했다, 그리고 나는 부가세를 무시하고 수익률을 산정했다고 하면 나중에 수익률에 있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굉장히 조심을 하고요.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하는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매업으로 사업자를 내든가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요. 즉 나도 사업자고 상대방도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서로 거래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똔똔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그 부가세를 고스란히 납부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수익률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이 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개인으로 하건 법인으로 하건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해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건 좀 금지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매매업, 법인 매매업 중에서 부가가치세, 또 개인에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안분해서 내야 되는 거고 수익률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